이번 여름에 좋은 기회로 펠리쉐이드를 타게 되었어요. 2.2 디젤 1인승, 3.8 가솔린 최소 옵션 8인승 이렇게 두 대를 꽤 오래 운전하면서 드라이브도 즐기고 차박 세팅 후 피크닉도 즐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캠핑 유튜버입니다. 캠핑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차를 선택할 때 저와 같은 차알못의 의견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용 후기를 열심히 제작했습니다. 하반기에 펠리쉐이드 신형이 나오긴 하지만 구형 차량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SUV를 타봤지만 리뷰를 할 정도로 길게 타본 적이 없어서 SUV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전에 리뷰했던 산타페와 부분적으로 비교하면서 리뷰를 만들었습니다. 산타페와 펠리쉐이드가 동급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쉬운 설명을 위해 선택한 방법이니 불편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펠리쉐이드를 가까이서 보고 느낀 두 가지 생각. 1. 크다. 2. 멋지다. 크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크기를 의미하고 멋지다는 것은 예쁜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도로에서 볼 때도 크다고 생각은 했는데 실물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졌어요. 카니발과 제원을 비교해서 보면 미니밴인 카니발이 분명히 더 크지만 체감적으로 펠리쉐이드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본넷 부분이 굉장히 크고 높은데 항상 차량 전면 쪽으로 걸어와서 차를 타기 때문에 볼 때마다 차가 거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전면의 높은 본넷과 전체적으로 큰 덩치로 인해 차량 자체가 굉장히 웅장해 보이고 디자인도 예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멋있어 보이는 높은 본넷이 실제 운전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한테만. 펠리쉐이드는 시트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데 본넷이 커도 너무 커서 전면 시야가 본넷을 살짝 가려집니다. 사각지대가 생겨버린 거죠. 그것도 내 눈 바로 앞에. 운전하는 동안 계속 답답함이 느껴지는데 이 시각적인 답답함은 서라운드 뷰로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트를 더 올리면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게 되고요. 참고로 저는 160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차량의 단점이 아닙니다. 그냥 차와 제 키가 맞지 않을 뿐이죠. 펠리쉐이드의 주 고객층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키 작은 사람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다고 생각한 이유는 지금까지 큰 차들을 많이 타봤는데 이렇게까지 시야가 답답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펠리쉐이드는 고객층을 넓히는데 한계가 있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고객층이라는 것은 차량의 판매율과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냥 키 작은 사람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센터페시아. 직관적이고 실수하기 힘든 큼직한 물리 버튼. 버튼이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고 누르는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리 버튼의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세한 조절이 필요한 곳에는 다이얼. 손끝의 구분감이 느껴지면서 고급스럽게 돌아갑니다. 요즘은 심플한 디자인을 추구하다 보니 이렇게 물리 버튼이 뾰족하게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 조금은 구형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센터페시아는 디자인보다 편리함이 더 중요하고 이 편리함은 안전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준으로 최고의 센터페시아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버튼의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렇게 부드러운 플라스틱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표면이 녹아내리는 멜팅 현상이 발생되기 쉽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그랜저도 12년 넘어가면서부터 부드러운 버튼 부분에서 멜팅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펠리쉐이드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점으로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 약간 걱정스럽다 정도로만 리뷰하겠습니다. 콘솔 박스 앞에 서랍을 열면 아래쪽 바닥에 무선 충전기가 있는데 사용하기 힘든 구석에 위치해 있어요. 반면 산타페는 언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에 무선 충전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쉽게 설명해보자면 산타페는 처음부터 무선 충전기 위치를 고려해서 만든 것 같아요. 무선 충전기는 이곳에 있어야 편하다. 이것을 전제로 나머지 부분들이 디자인된 느낌으로 무선 충전 지원하는 차량 중에서 가장 편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펠리쉐이드는 일단은 차량을 다 만들어 놓고 자 이제 무선 충전기를 넣어보자 이렇게 접근해서 넣은 느낌으로 실제 사용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컵홀더가 있고 수납 공간이 넓어서 여러가지 짐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라고 만든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무선 충전을 하면서 동시에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기는 좋지 않습니다. 센터페시아에 무선 충전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상당히 불편했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기능에서 변화를 줄 때는 이유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기술자들이 설명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해야 합니다. 설명을 따로 듣지 않은 상태로 버튼식 기어를 사용해보고 사용자가 기어봉보다 좋다는 것을 느껴야 좋은 변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제가 산타페 리뷰에서 컬럼식 기어를 극찬했습니다. 일단 센터페시아에 스페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충전기를 놓을 공간이 확보가 되죠. 그리고 기어가 핸들을 잡는 오른손에 가까워 양손 운전을 한 상태에서 기어를 빠르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불편함이 없진 않았지만 장점을 뚜렷하게 느꼈기 때문에 컬럼식 기어는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버튼 기어는 장점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공간 효율을 장점으로 보는 의견도 있던데 요즘 기어봉들이 워낙 작게 나오고 이미 기어봉만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 효율을 장점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기어 버튼이 손에 닿는 곳에 있어서 위치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눈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버튼식 기어는 개인적으로 현대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펠리쉐이드 7인승, 8인승 모두 타봤는데 7인승 2열의 독립 시트는 그냥 카니발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족에게 최고의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시트입니다. 독립 시트가 아닌 7인승의 2열도 좋아요. 무릎 공간을 가장 좁게 했을 때, 가장 넓게 했을 때, 시트를 최대한 눕혔을 때 2열 시트가 이 정도면 충분하죠. 굳이 독립 시트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3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트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줍니다. 역시 대형 SUV. 제가 지금까지 타본 SUV 3열 중에서 가장 편해요.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2열을 원래 자리로 위치시키면 이 정도인데 2열 사용자가 조금만 양보해주면 3열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타입 충전 포트, 컵홀더 2개. 창문도 큼직해서 답답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3명 가능할 것 같고 키 작은 어른은 2명까지 가능합니다. 차량 끝부분이라서 승차감은 좋지 않겠지만 1시간 이내 탑승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대형 SUV. 3열을 올린 상태에서도 이렇게 트렁크가 넓어요. 트렁크 바닥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서 작은 짐들을 넣기 좋습니다. 3열을 접으면 1박 2일 가족 캠핑에 필요한 짐들을 넉넉하게 넣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나오고 2열까지 접으면 원룸 이사도 가능할 것 같아요. 차가 큰 만큼 공간에 있어서는 확실히 장점이 있네요. 역시 대형 SUV. 2.2 디젤은 싱글 터보, 3.8 가솔린은 자연흡기, 연비와 토크, 정숙성과 출력. 디젤 2.2는 제가 지금까지 타본 SUV의 전형적인 느낌으로 도심에서 천천히 다닐 때는 차량이 무겁다고 느껴지지만 고속주행이나 힘을 쓸 때는 디젤의 강한 토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속주행을 많이 하는 운전자에게는 연비에서 확실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디젤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금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3.8 가솔린은 시원시원합니다. 반응이 빠르면서 부드럽기 때문에 도심 운전에 좋아요. 기름을 쏟아붓긴 하지만 고속에서의 정숙성과 안정성은 말할 것도 없죠. 기름값과 세금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유지비를 제외하고 엔진 자체만 놓고 본다면 디젤 터보보다 고배기량 가솔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 펠리쉐이드 판매 자료를 보면 디젤 62%, 가솔린 38%, 최신 자료를 보면 디젤 45%, 가솔린 55%. 지금은 이 차이가 더 벌어졌을 것 같은데 다른 차도 아닌 대형 SUV의 가솔린 판매량이 디젤을 초월했다는 것은 디젤 엔진의 현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젤 엔진이 연비와 세금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솔린 엔진을 추천할 순 없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옵션 포함 5천만 원의 대형 SUV를 구매하면서 지나치게 유지비를 따지는 것이 차량 구매에 있어서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펠리쉐이드 정도의 SUV라면 유지비를 넉넉하게 지출할 생각으로 타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신형 펠리쉐이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온다는 말이 있던데 만약 하이브리드가 나오더라도 계산을 해봐야 경제성이 좋은지 알 수 있어요. 차량 운전을 많이 하면서 3, 4년 정도 짧게 타고 빨리 바꾸는 운전자는 하이브리드가 유리하겠지만 저와 같이 10년 훨씬 넘게 타는 운전자는 배터리 교체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키로수가 일정 수준을 넘기지 못하면 경제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고려했을 때 펠리쉐이드 덩치에는 가솔린 3.8이 가장 맞는 것 같고 높은 출력과 정숙성으로 얻는 만족감이 경제성으로 얻는 만족감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면서 사소하게 느낀 장점들입니다.
너무나도 편안한 헤드레스트, 가죽이 살짝 떠있고 공간이 비어있는 것 같은데 머리를 대보면 부드러우면서도 편안함이 전해져요. 헤드레스트에서 이런 고급스러움은 처음 느껴봅니다. 2열 창문이 끝까지 내려갑니다. 보통은 뒷바퀴 하우스 공간 때문에 다 내려가지 못하고 완전히 내리기 위해서는 산타페와 같이 창문의 공간을 나누기도 하는데 펠리쉐이드는 도어 크기에 비해 창문의 비율이 적어서 그런지 그냥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1열은 물론 2열 창문도 원터치로 작동합니다. 사실 별거 아닌 기능인데 지금까지 이 기능을 지원하는 차량을 몇 번 타보지 못했어요. 단 한 번의 조작으로 4개의 모든 창문을 동시 컨트롤 가능한 부분이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좋았습니다. 디스플레이 상단의 은색 라인이 정면 창문에 반사되어 보이는데 운전하면서도 잘 보이고 은근히 신경 쓰입니다. 대시보드 커버를 통해 가릴 수는 있겠지만 순정 상태가 이렇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디올 뉴 산타페 펠리쉐이드 페이스리프트. 앰비언트 라이트가 차량의 세련미를 확실하게 더해주는 것 같아요. 펠리쉐이드도 나쁘진 않지만 산타페와 비교해서 보면 많이 심심해 보이고 멋진 외형에 비해 내부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타고 내릴 때 필요한 발판, 차가 커서 그런지 다른 차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당연히 기본 옵션이라고 생각했는데 옵션이 낮은 차량에는 이 발판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추가 옵션이라는 건데 시트 높이가 높기 때문에 발판은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불편하지 않다고 해도 동승자, 특히 아이들을 위해 장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차에 자신이 없다면 어라운드 뷰는 필수입니다. 주차하다 보면 조금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이 차량은 조금만 삐뚤어져도 라인 밖으로 나가게 되고 민폐 차량이 되기 쉬워요. 정교하게 주차하기 위해서는 어라운드 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을 열면 시트가 뒤로 빠지고 핸들이 올라가면서 운전자가 들어갈 공간이 생깁니다. 시트에 앉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좋은 차를 많이 안 타봐서 그런지 이 기능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탈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부부가 같이 운전해야 한다면 이 기능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 이 옵션이 빠진 펠리쉐이드도 타봤는데 의외로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2명 이상이 운전할 때는 좋은 기능인 것이 확실한데 혼자 운전한다면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역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개인적으로 여름 긴 우리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감동도 중요하긴 하지만 유리를 통해 투과되는 열기가 상당합니다. 아무리 비싼 썬팅을 해도 칠판과 두꺼운 내장재보다는 좋을 수 없겠죠.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빼고 보더라도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가지. 1. 주차 문제. 2. 부부운전. 차의 폭이 넓고 전체적으로 덩치가 크다 보니 주차칸을 많이 차지합니다. 주차하기 협소하거나 복잡한 곳에 살고 있다면 아무리 어라운드 뷰가 있어도 차량 유지가 힘들 수 있어요. 주차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차량입니다. 가족용으로 구매하면 부부가 같이 운전하기도 하는데 키가 저와 같이 160이 안 된다면 시야가 답답하게 보이고 사고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차량 구매 전 반드시 직접 운전해보고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4천만원부터 적당히 옵션 넣으면 5천만원. 영상 중간에 가격이 비싸다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가격만 보고 말씀드린 것이고 차량의 크기와 성능, 옵션까지 같이 고려한다면 가성비가 괜찮은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펠리쉐이드를 아빠차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기준으로 한 줄 평을 한다면 아빠의 합리적인 사치. 멋진 외관과 좋은 성능으로 기분도 충분히 내고 동시에 가족들에게 편안하고 넓은 공간도 줄 수 있고 넓은 내부로 취미활동도 즐길 수 있고 아빠의 만족과 가족들의 만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아주 멋진 가족용 SUV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차일못의 자동차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